안녕하세요.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어스토어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플루터에서 파이어스토어 많이 쓰잖아요. 파이어스토어 쓸 때 이제 음, 어렵지 않은데 개념을 조금 조각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파이어스토어 구조를 한번 훑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 첫 번째 블로그가 한글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링크는 구글 공식 사이트인데요. 여기가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은 세 번째 글도 볼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별표 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중심으로. 네. 그리고 한글로 퀵하게 이렇게 보실 분들은 첫 번째도 충분히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영상을 이제 제가 두 번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네 가지 다룰 거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나머지 네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자, 일단, 파이어스토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이 제일 처음에 접하게 되는 화면이 이 웹 콘솔 화면이에요. 이 웹 콘솔 화면은 그냥 웹에 파이어베이스 로그인만 하면 파이어스토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들어가면 첫 번째 거, 요걸 우리가 이제 컬렉션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뎁스라고 부를까요? 이걸 컬렉션이라고 부르고, 이 컬렉션 안에 문서라는 걸 만드는데 이걸 다큐먼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알 수 없는 문자들이 쭉 있는 걸 다큐먼트 아이디라고 우리가 말해요. 그래서 다큐먼트고, 이 다큐먼트를 누르면 비로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는 키밸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쪽 거는 필드명, 그리고 뒤에 쪽 값은 필드 값,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큐먼트 안에는 데이터 필드와 밸류를 통한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서브 컬렉션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브 컬렉션 밑에 또 다큐먼트가 들어갈 수 있죠. 이 다큐먼트 밑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서브 컬렉션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얘기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장표가 요겁니다. 다 요 장표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요 영상이 있는 거예요. 파이어스토어를 우리가 쓰는 의미가 뭔가요?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컬렉션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다큐멘트를 얻기 위함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장표에서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딱 최종적으로는. 네. 이렇게 다큐멘트 스냅샷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 방법, 또는 쿼리 다큐멘트 스냅샷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 방법, 이 두 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는 요 다큐멘트 스냅샷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쿼리 다큐멘트 스냅샷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 방법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네. 자, 시작은, 자, 우리가 얘기할 부분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얘기를 할 거고요. 컬렉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어떤 경로를 타서든 다큐멘트 스냅샷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네. 요 방법, 요 컨셉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플루터에서
이제 파이어스토어에 연결을 하려면 요런 그 코딩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코딩이 의미하는 바가 아까 바로 전 도표랑 연결이 되는데요. 요렇게 컬렉션까지 우리가 이렇게 컬렉션까지 정의를 하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컬렉션 레퍼런스라고 부르고요. 컬렉션 레퍼런스를 통해서 더큐먼트까지 정의를 하게 되면 더큐먼트 레퍼런스라고 불러요. 거기서 get 메소드를 통해서 다큐멘트 스냅샷을 얻을 수 있죠. 이런 컨셉으로 지금 그 파이어스토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표에서는 조금 더 하나씩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도표에서 제일 첫 번째 있던 게 컬렉션 레퍼런스라는 거예요. 이 컬렉션은 컬렉션에 액세스할 수 있는 어떤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컬렉션 레퍼런스라는 객체를 받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메소드가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add는 컬렉션에 더큐먼트를 추가하는 메소드고요. 덕이라는 메소드는 컬렉션 레퍼런스에서 다큐멘트 레퍼런스를 구하는 그런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쿼리, 컬렉션 레퍼런스에서 쿼리라는 그런 값도, 오브젝트 값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쿼리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냅샷 명령을 통해서 이제 스트림을 리턴 받을 수 있어요. 요것도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컬렉션 레퍼런스에서 바로 get을 하면 쿼리 스냅샷이 리턴 됩니다. 쿼리 스냅샷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컬렉션 레퍼런스도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고 중요한 것만 한 번씩 짚어볼게요. add 할 때는 컬렉션 레퍼런스에 add 메소드를 쓴다. 옆에 보시면 add 메소드를 이렇게 쓰죠. 여기까지가 제가 컬렉션 레퍼런스라고 말씀드렸죠. 레퍼런스에 add 하고 다큐먼트 값을 주면, 저는 지금 비디오 타이틀이라는 값만 줬는데 새로운 다큐먼트, 비디오 타이틀 값을 가진 다큐먼트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다큐먼트 아이디는 자동으로 생성돼요. 다큐먼트 아이디를 강제로 줘서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다큐먼트 이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다큐멘트 레퍼런스를 가져야 돼요. 데이터를 얻는 방법은 다큐멘트 스냅샷을 얻는 것 또는 쿼리 다큐멘트 스냅샷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다큐멘트 스냅샷은 다큐멘트 레퍼런스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큐멘트 레퍼런스를 리턴해주는 이 doc 메소드가 필요한 거죠. doc 메소드를 통해서 다큐멘트 레퍼런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doc은 어떻게 쓰냐? 자, 컬렉션 레퍼런스가 여기까지입니다. 레퍼런스에 doc 메소드를 주고 도큐먼트 아이디 값을 주면 그 도큐먼트 아이디를 가진 도큐먼트 주소 값을 내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DB를 쓸 때는 쿼리를 만들어서 쓰잖아요. 컬렉션에 들은 여러 다큐먼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 멀티플 다큐먼트를 가져오고 싶을 때 우리가 쿼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써요. 그럴 때 쿼리를 생성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성하냐? 여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컬렉션 레퍼런스고요. 컬렉션 레퍼런스에 where 조건을 줍니다. where 조건을 주면 쿼리를 리턴해 줘요. 그러면 쿼리를 리턴 받고 그로부터 쿼리 스냅샷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쿼리 스냅샷이 무엇인지는 다음 영상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스냅샷을 통해서 스냅샷 메소드를 통해서 스트림을 얻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컬렉션 레퍼런스에서 스냅샷스라고 메소드를 주면 전체 컬렉션에 대한 스트림이 리턴 됩니다. 네, 요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쿼리 스냅샷을 리턴 받을 수 있는데요. 쿼리 스냅샷은 쿼리 다큐멘트 스냅샷을 얻을 수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영상에서는 안 다루고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get collection reference에서 get을 하면 쿼리 스냅샷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요게 collection reference입니다. 정리하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collection reference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collection reference로부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다큐멘트 스냅샷까지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메서드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자, collection reference 다음에 다큐멘트 reference를 이제 우리가 얻는데요. 어떻게 얻는다고 했죠? 다큐멘트 reference를 얻으려면 collection reference에 docs 메서드를 쓰면 얘가 다큐멘트 레퍼런스를 리턴한다 그랬죠. 여기에는 doc id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다큐멘트 레퍼런스고요. 다큐멘트 레퍼런스로는 뭘 할 수 있느냐? 다큐멘트 레퍼런스는 하나의 다큐멘트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데이터베이스의 어느 공간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주소를 내가 가지고 있다, 레퍼런싱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큐멘트 레퍼런스는 set 메소드를 쓸 수 있어요.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갱신하는 메소드인데요. 바로 전에 컬렉션 레퍼런스에서 애들을 통해 다큐멘트를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다큐멘트 아이디가 자동 생성돼요. 근데 요 set 메소드를 쓰면 아이디를 줘서 다큐멘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보면 자, 컬렉션 레퍼런스를 얻었고요. 덕을 통해서 다큐멘트 레퍼런스를 얻었습니다. 다큐멘트 레퍼런스에 set 메소드를 쓰죠. 그리고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 준 요 아이디로 데이터가 생성되거나 갱신됩니다. 네, 요게 set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쓸 수 있어요. 다큐멘트 레퍼런스에서 업데이트도 데이터를 갱신하는데 여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컬렉션 레퍼런스, 다큐멘트 레퍼런스, 그리고 업데이트 메소드, 어떤 필드를 업데이트 할지 값을 주는 것, 요게 업데이트입니다. 자, set과 업데이트가 비슷해 보이죠? 다른 점은, 자, 업데이트는 다큐멘트가 없으면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고, set은 다큐멘트가 없으면 그냥 생성을 해요. 네. 그리고 set은 데이터를 주잖아요. 키 밸류 값을 주잖아요. 근데 이미 다큐멘트가 있으면 해당 다큐멘트를 그냥 덮어 써요. set은. 업데이트는 키 밸류에서 키를 찾아서 밸류를 업데이트 합니다. 요게 차이점입니다. 물론 set도 업데이트와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특성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업데이트보다는 set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자세한 사용법은 찾으면 많이 나오니까요. 오늘은 큰 그 구조를 머리에 넣는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훑어보는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업데이트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delete 메소드가 있어요. 다큐멘트 레퍼런스에. 요거는 다큐멘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자, 컬렉션 레퍼런스에서 다큐멘트 레퍼런스를 얻고 delete 메소드로 호출하면 다큐멘트 레퍼런스가 바라보고 있는 그 문서가 삭제가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다큐멘트 레퍼런스에는 컬렉션 메소드도 있어요. 얘는 서브 컬렉션을 레퍼런싱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큐멘트 레퍼런스에서 컬렉션 메소드를 이용하면
컬렉션 레퍼런스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큐먼트 레퍼런스의 상위 컬렉션이 아니라 다큐먼트 레퍼런스의 하위 컬렉션의 컬렉션 레퍼런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컬렉션 레퍼런스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까 컬렉션 레퍼런스 설명드렸던 그런 기능들을 그대로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컬렉션 레퍼런스를 얻는 방법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뎁스의 컬렉션 레퍼런스를 얻고요. 다큐먼트 레퍼런스까지 얻었죠. 거기서 서브 컬렉션을 얻기 위해서 컬렉션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컬렉션명 id 값을 주면 서브 컬렉션의 컬렉션 레퍼런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자, get 다큐먼트 레퍼런스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일 유용한 get 메소드입니다. 요거는 다큐먼트 스냅샷을 리턴해요. 아까 제가 그랬죠.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다큐먼트 스냅샷이다. 다큐먼트 스냅샷을 얻는 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고, 요 get 메소드가 다큐먼트 스냅샷을 리턴해 준다. 자, 여길 볼까요? 컬렉션 레퍼런스까지 얻었고요. 다큐먼트 레퍼런스를 얻었어요. dog id를 줘서. 그 다음에 get을 호출하면 다큐먼트 레퍼런스가 어떤 한 문서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한 문서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주소 값에 있는 그 문서의 다큐먼트 스냅샷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큐먼트 스냅샷을 얻으면 비로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찌 보면 목표가 되는 거죠. 다큐먼트 스냅샷. 다음에 스냅샷이란 메소드가 있어요. 아까 컬렉션 레퍼런스에도 스냅샷이란 메소드가 있었죠. 똑같습니다. 다큐먼트 레퍼런스에서도 스냅샷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요거는 스트림을 리턴합니다. 네. 사용 방법은 컬렉션 레퍼런스를 얻고요. 다큐먼트 레퍼런스를 얻고요. 그것에 스냅샷을 리턴한다. 네. 그러면 스트림 값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with 컨버터나 다른 메소드들도 있는데 현재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범주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런 것들은 일단 뺐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일단 추려봤습니다. 자, 우리 다큐먼트 레퍼런스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이제 다큐먼트 스냅샷입니다. 네. 다큐먼트 스냅샷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큐먼트 스냅샷은 다큐먼트 레퍼런스로부터 받는다. 쿼리로부터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다음 영상이니까 넘어가고요. 다큐멘트 레퍼런스로부터 다큐멘트 스냅샷을 받는다. 네. 다큐멘트가 비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스냅샷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널로 리턴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다큐멘트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exist 메소드를 통해서 다큐멘트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다큐멘트 스냅샷에서 제일 중요한 메소드는 이 데이터 메소드예요. 데이터 메소드가 뭐냐? 실질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메소드고요. 이 데이터 메소드를 호출하면 맵 형태로 실제 데이터가 리턴됩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없으면 null이 리턴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다큐먼트가 존재하는지 체크하는 방법. 여기까지가 이제 다큐먼트 레퍼런스죠. 다큐먼트 레퍼런스에서 get을 하면 다큐먼트 스냅샷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다큐먼트 스냅샷에서 exist를 체크하면 다큐먼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큐먼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exist가 그런 역할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자, 다큐먼트 스냅샷에서 여기까지가 다큐먼트 스냅샷이죠. 자, 다큐먼트 스냅샷에서 데이터 메소드를 호출하면 맵 형태, 키 밸류 형태로 데이터를 넘겨줍니다. 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퍼런스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 레퍼런스는 다큐먼트 스냅샷에서 레퍼런스라는 메소드를 부르면 다큐먼트 레퍼런스, 해당 다큐먼트 스냅샷의 다큐먼트 레퍼런스를 리턴해 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다큐먼트 스냅샷과 쿼리 다큐먼트 스냅샷만 데이터를 줄 수 있다 했는데 두 개는 사실 실질적으로 같아요. 같은데 조금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고요. 네. 다큐먼트 스냅샷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요 도표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컬렉션 레퍼런스 알아봤습니다. 컬렉션 레퍼런스에서 다큐먼트 레퍼런스 구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이 다큐먼트 레퍼런스에서 get을 하면 다큐먼트 스냅샷 구해진다고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큐먼트 스냅샷에서 데이터를 메소드로 호출하면 실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알아보고자 했던 요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데이터를 얻는 것인데 컬렉션부터 시작을 해서 요 경로를 타고 데이터를 얻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른 방식으로 또 데이터를 얻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